월 230만 원입니다. 구청 복지과 상담실에서 들려온 말. 42살 남자 한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는 계산기를 두드렸죠. 숫자가 커질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75살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일하시던 동네 쪽에 잠깐 가요. 차는 불 꺼진 재개발 공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공장 앞. 도윤은 이불과 컵라면을 내려놓았죠. 며칠만 계세요.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것이 도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가 멀어질수록 도윤의 얼굴엔 안도보다 불안이 남았죠. 우리 잘한 거지? 아내의 질문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님 명의 재개발 부지 관련 건입니다. 도윤은 웃다가 굳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 건물의 땅 주인이 아버지였다는 사실. 과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버림과 용서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한도윤의 차는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엔 도로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만 떴죠. 불 꺼진 재개발 공단. 한때는 사람들로 붐볐을 이곳도 이젠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거를 앞둔 공장들, 깨진 유리창, 녹슨 철문. 도윤은 핸들을 꽉 쥐고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한재식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75살,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 고철과 폐지를 주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죠. 도윤은 백미러로 아버지의 얼굴을 힐끗 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버지, 예전에 일하시던 동네 쪽에 잠깐 가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시간에, 왜 이런 곳으로 가는지.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길. 아스팔트는 갈라져 있었고 잡초가 자라나 있었죠. 도윤은 폐공장 하나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스쳐 지나갔죠. 도윤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물건들. 낡은 이불 1장, 컵라면 10개, 생수 6병, 손전등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것들을 들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이리 오세요. 도윤이 불렀습니다. 재식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죠.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구부정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가 걸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팔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공장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계는 모두 철거되었고 바닥엔 기름때와 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구석진 곳을 골랐습니다. 비가 새지 않는 곳, 바람이 덜 부는 곳, 그곳에 이불을 펼쳤습니다. 컵라면과 생수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만 계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재식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라는 말이 거짓인지 진짜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곧 다시 올게요. 전화드릴게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윤의 주머니엔 아버지의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배터리 좀 충전해 드릴게요라며 가져온 것. 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게 하려고.
누군가 찾지 못하게 하려고. 제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이별을 예상했다는 듯. 도윤은 몸을 돌렸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이트가 켜지며 공장 입구를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죠. 점점 작아지는 모습,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단을 벗어나기까지 10분. 그 10분이 도윤에겐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편의점, 아파트.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돌아온 거였죠. 도윤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돈이 없었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끝났어?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대답했습니다. 응, 끝났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했어. 우리 어쩔 수 없었잖아. 아내도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려놓은 게 아버지만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양심도 자신의 미래도 함께 내려놓았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가 곧 찾아올 거라는 걸. 도윤은 그저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공단을 뒤로 한 채 도윤은 집으로 가는 길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3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였는데 오늘은 신호등마다 걸렸고 차도 막혔습니다. 아니, 사실은 도윤이 천천히 운전하고 있었던 거였죠.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아내를 마주하기가 무서웠습니다.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도윤은 백미러를 봤습니다. 뒷좌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아버지가 앉아있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원히 비어 있을 자리였죠. 괜찮아. 어쩔 수 없었어. 도윤은 또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확신이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도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아내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끝났어? 응. 아버지는? 계셔. 짧은 대화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둘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둘 다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한 거지? 아내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쩔 수 없었다고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거짓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기엔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요양원비 230만 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월급도 빠듯한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 형편을. 도윤은 대답 대신 TV만 봤습니다. 화면 속에선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아내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도윤은 그들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춥지는 않은지, 무섭지는 않은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공장 안에 홀로 서 있던 모습,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모습, 손을 흔들지도 않던 모습, 그 모습이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머니엔 아버지의 핸드폰도 함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핸드폰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도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도윤.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아버지와 도윤만 남았죠. 아니, 이젠 도윤만 남은 거였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멈췄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버렸으니까요. 친구에게 갈 수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으니까요. 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30분.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할까?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실장입니다. 한재식 회장님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 명의 재개발 부지 관련 건입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재개발 부지, 아버지 명의, 회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폐지를 줍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이상한 전화가 왔어. 뭔데? 아버지가 땅을 가지고 있대. 아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둘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인터넷을 켰습니다.
재개발 부지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재식 토지 소유주 명단에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 보상금 예상액, 그리고 한 가지 사실, 그 땅 위에 있는 건물, 도윤이 15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둘은 그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버렸는지, 누구를 버렸는지, 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새벽 5시, 도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재식, 재개발, 토지,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년 전 기사,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주 명단 공개, 거기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기사, 보상금 협의 난항, 아버지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1년 전 기사, 재개발 조합 출범, 아버지는 조합원이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주우며 산 건 진짜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손수레를 끌고 다닌 것도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겐 숨겨진 면이 있었던 거였죠. 뭐가 나왔어?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내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모르겠어. 오늘 가봐야 알 것 같아. 그럼 아버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제 자신들이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폐공장에 아버지를 두고 온 일, 며칠만 있으라고 한 거짓말,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계획. 우리 어떻게?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침 9시, 도윤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맸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녀올게. 나도 갈까? 아니, 내가 혼자 갈게.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도윤이 사는 곳에서 1시간 거리였죠.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막혔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으니까요. 도윤은 핸들을 잡고 앞만 봤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인지, 조합원들은 어떤 반응인지. 도윤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 회전문, 로비엔 대리석 바닥과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이 실장님 찾아왔는데요. 예약 있으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한도윤이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층입니다. 도윤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1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벽엔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엔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JS 자산관리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셉션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시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도윤은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었고 창밖으론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5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한도윤 씨시죠? 이민석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이민석은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윤 앞에 펼쳤습니다. 먼저 확인하시죠. 한재식 회장님의 아드님 맞으시죠? 회장님이요? 도윤은 되물었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한재식 회장님, 저희 회사 고객이십니다. 이민석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아버님 명의 자산 목록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토지 3필지, 빌딩 1채, 아파트 2채, 예금 10억.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네. 전부 아버님 명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폐지를 주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선 평생 검소하게 사셨죠. 하지만 투자엔 탁월하셨습니다. 30년 전부터 조금씩 땅을 사셨어요. 재개발될 곳을 미리 보셨던 거죠. 이민석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토지 있죠? 여기 건물이 뭔지 아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소를 봤습니다. 익숙한 주소였습니다. 이게 한도윤 씨가 다니시는 회사 건물입니다. 땅 주인이 아버님이셨어요. 도윤은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그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하고 야근하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아버지 것인 줄도 모르고. 왜? 말씀 안 하신 거죠? 아버님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 하셨죠. 스스로 살아가려 하셨습니다. 이민석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제요? 네. 저녁 10시쯤이었습니다. 지시를 내리셨어요. 무슨 지시요? 이민석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지금부터 아들 명의로 된 모든 계약을 해지하라고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한도윤 씨 명의 전세 계약 해지됩니다. 차량 할부 중단됩니다. 회사 건물 임대 계약 해지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집은 3개월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회사는 건물주가 바뀝니다. 재계약 여부는 새 건물주 뜻에 달려있죠. 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민석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아들을 내려놓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윤은 빌딩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 차, 회사, 모든 게 사라질 거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도윤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5번, 6번. 결국 도윤은 받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나중에 얘기할게. 뭐라고 했어? 아버지 땅이 진짜야? 응, 진짜야. 그럼 우리 집 빼야 돼. 3개월 안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모든 계약 해지하래. 왜 갑자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제 자신이 한 일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창문을 두드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아니었습니다. 회사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차는 저절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어제 갔던 그곳으로. 재개발 공단이었습니다. 낮에 보니 더 황량했습니다. 부서진 건물들, 녹슨 철문들, 버려진 차들. 도윤은 어제 아버지를 두고 온 폐공장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공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어제 이불을 펼쳐둔 곳이 보였습니다. 이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컵라면도 그대로였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물도 그대로였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떠난 거였죠. 도윤은 이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이불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온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뭔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불 모서리에 놓인 물건, 낡은 작업 장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주울 때 끼던 장갑. 손가락 부분은 다 헤어져 있었고 손바닥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장갑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실제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거웠습니다. 장갑 안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종이였습니다. 접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글씨. 하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 사람은 버림받았을 때 진짜 얼굴이 나온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텅 빈 공장에 도윤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도 말랐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천장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젯밤 이 천장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추웠을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장갑과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사람도 차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어디로 갔을까? 걸어서 나갔을까? 누가 데리러 왔을까?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시죠? 네. 누구세요? 어제 회장님을 모셔간 기사입니다. 도윤은 차에 다가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네. 30년째 모시고 있습니다. 30년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겉으론 폐지를 주우며 사셨지만 실제론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동산이요. 저는 그걸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여기서요.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차에 타시고 창밖만 보셨죠. 사무실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저한테도 말씀 안 하셨어요. 기사는 도윤을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들이 돌아오면 전해달라고요.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찾지 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기사는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는 천천히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찾지 말라.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끝났다는 것. 도윤은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봤습니다. 헤어진 부분, 기름때, 아버지의 손때. 도윤은 장갑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버려진 공장 앞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도윤은 혼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하지만 그 말은 바람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닿지 않을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에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사 준비를 해야 했지만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건물주가 바뀐다는 소문, 임대료가 오를 거라는 소문, 회사가 이사 갈 수도 있다는 소문. 도윤은 그 소문들 속에서 숨죽이며 일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조퇴를 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러다 어느 순간 낯익은 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동네였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도윤은 20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사간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곳이었죠. 차를 세웠습니다. 걸어서 골목을 들어갔습니다. 기억 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멍가게, 목욕탕, 작은 공원.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녹슬어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문을 밀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손수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폐지를 실어 나르던 손수레. 바퀴는 달아 있었고 손잡이는 테이프로 감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수레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작았습니다. 가구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리를 잘하셨던 거죠.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도윤, 아버지, 어머니, 셋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도윤은 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을까? 행복했던 때였을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도윤은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한재식 씨의 아들. 아, 도윤 씨시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회장님 법률 대리인이죠.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20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회장님께서 여기 오실 거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드님이 오셨네요. 아버지가 여기 오신다고요? 네. 오늘 오후 4시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 3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아버지가 온다는 뜻이었죠. 저 기다려도 될까요?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괜찮습니다. 도윤은 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4시가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한재식, 75살. 하지만 도윤이 기억하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닦여 있었습니다. 머리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재식은 도윤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재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를 봤습니다. 왜 들어오게 했나? 죄송합니다. 아드님이 기다리겠다고 해서 나가 있게. 김 변호사는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실엔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일주일 만에 재회였습니다. 재식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을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은 선체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할까? 다가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정말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식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고개 들어라. 재식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재식도 도윤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앉아라. 도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맞은편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재식은 한참을 도윤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린 이유가 뭐냐?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도윤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돈? 요양원비가 월 230만 원이었어요. 저희 형편으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렸나? 죄송합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나? 네. 내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왜 물어보지 않았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만 봤다. 폐지나 줍는 늙은이로만 봤지.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내가 뭘 하는지, 뭘 가졌는지.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라. 재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건 돈 때문이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돈만 봤다는 게 화가 났어. 재식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웠던 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한테 어려운 삶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거 아닌가 싶었어. 재식은 도윤을 봤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을 탓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탓하는 아버지.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재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만의 잘못은 아니다. 나도 잘못했어. 무슨,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내가 뭘 하는지, 뭘 가졌는지 말하지 않았지. 너는 몰랐을 거야.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걸. 재식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내 전 재산 목록이다. 도윤은 서류를 봤습니다. 이민석 실장에게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토지, 건물, 예금.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 내가 나를 돈으로 보는 게 싫었거든. 재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나는 혼자 살기로 했어.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스스로 살 방법을 찾았어. 폐지를 주우면서도 땅에 투자했어. 조금씩 천천히. 30년 동안요? 그래. 30년. 처음엔 작은 땅이었어. 하지만 그 땅이 재개발되면서 값이 올랐지.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샀어. 그렇게 계속했어. 재식은 도윤을 봤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 건물 땅도 그렇게 산 거야. 20년 전이었지. 내가 그 회사에 취직했을 때 기뻤어. 아들이 내 땅 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 그냥 조용히 지켜봤어. 아버지,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 가끔 힘들어하는 것도 봤지. 도와주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어. 내가 스스로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 재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내가 나를 데리고 갔을 때 알았어. 내가 틀렸다는 걸. 내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짐으로 생각한다는 걸.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어.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나 싶어서. 너한테 손을 내밀지 않았나 싶어서. 재식은 서류를 접었습니다. 폐공장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리고 깨달았지. 뭐요? 우리가 서로를 모르고 있었다는 걸. 나는 내 삶을 몰랐고 너는 내 삶을 몰랐어. 가족인데도 남처럼 살았던 거야. 재식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가장 슬펐다. 도윤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재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한참 후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랑 회사 계약 해지하신 거 너희를 벌주려던 건 아니야. 재식이 말했습니다. 다만 깨닫게 하고 싶었어. 돈이 없으면 어떤 기분인지, 버림받으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재식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은 유지될 거다. 내가 집주인한테 얘기했어. 차 할부도 계속 낼 수 있어.
회사 건물도 임대료는 그대로야. 아버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재식은 서류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 돈을 받아라.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종잣돈이다. 내가 평생 모은 돈 중 일부야. 도윤은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왜? 제가 아버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그래서 주는 거다. 재식은 말했습니다. 이건 벌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도윤은 통장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하든 내 마음이다. 사업을 해도 좋고 저축을 해도 좋아.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라. 뭘까요? 재식은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돈으로 나처럼 살지는 마라. 나처럼이요? 돈을 모으느라 가족을 잊고 살지 마라. 아껴서 쓰는 건 좋지만 인색하게 살지는 마라. 그리고 재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자식한테 솔직하게 살아라. 숨기지 마라. 내 삶을 보여줘라. 그래야 자식이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재식은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아버지, 같이 저녁 드시죠. 재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언제요? 내가 준비됐을 때. 저는 지금도. 아니다. 아직 이르다. 재식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재식은 멈췄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변했는지는 시간이 말해줄 거다. 그때 다시 만나자. 재식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곧게 서서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늙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손에 쥔 통장을 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일, 통장을 받은 일,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들. 아내는 울었습니다. 도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그래. 어떻게 하지? 바꿔야지. 우리가. 그날부터 도윤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줄였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주말엔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 갔습니다. 혼자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통장에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 중이야. 사업?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자신이 없어. 그럼 제대로 쓰고 싶어. 아버지 뜻에 맞게. 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써야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일까? 돈을 불리는 거? 아니었습니다. 저축하는 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이 돈으로 나처럼 살지는 마라. 의미가 뭘까?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돈을 위해 살지 말라는 뜻. 돈을 모으느라 가족을 잊지 말라는 뜻. 2달째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커피숍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전부터 하고 싶어 하던 일이었죠. 진짜 해도 돼?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내가 하고 싶었잖아. 하지만 돈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하자.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내 꿈을 위한 거니까.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고마워. 내 옆에 있어줘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10평 남짓. 하지만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그곳에 가서 청소했습니다. 인테리어를 계획했습니다. 메뉴를 짰습니다. 도윤도 퇴근 후에 함께 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가구를 조립했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석 달째가 되었습니다. 가게가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커피숍. 이름은 다시 봄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였죠. 오픈 날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 몇 명, 친구 몇 명. 하지만 도윤과 아내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만든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문을 받으러 갔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한재식이었습니다. 도윤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아버님. 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아까부터 밖에서 보고 있었다. 왜 안 들어오셨어요? 준비된 것 같아서 이제 들어온 거다. 재식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잘 만들었네.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만들었어요. 알아. 김 변호사한테 들었어. 재식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다. 네. 이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재식는 도윤을 봤습니다.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삶을 만드는 데 쓴 거잖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한 잔 주겠나? 네. 도윤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성껏, 조심스럽게 컵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재식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말했습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만든 거냐? 아내랑 같이요. 재식는 아내를 봤습니다. 수고했어. 아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그날, 됐다. 다 지난 일이야. 재식는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도윤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같이 저녁 드시죠. 오늘은? 네. 오늘은 괜찮으실 것 같아서요. 재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먹자. 도윤은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골라라. 삼겹살 어때요? 예전에 아버지가 좋아하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었구나. 네. 기억해요. 재식은 일어났습니다.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잠깐 다녀올게. 가게 부탁해. 응. 천천히 다녀와. 도윤과 재식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석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저녁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했습니다. 삼겹살, 된장찌개, 소주,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재식이 먼저 집어먹었습니다. 맛있네. 그죠? 여기 자주 오냐?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럼 왜 여길? 아버지랑 와보고 싶었어요. 재식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잔 하자. 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술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아, 내 아버지, 고생했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힘들 거다. 견딜 수 있어요. 제식은 고기를 구우며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다. 뭔가요? 제식는 도윤을 봤습니다. 이 돈으로 나처럼 살지는 마라. 다시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해라. 돈보다 사람을 먼저 봐라. 그리고 제식은 잠시 멈췄습니다. 외롭지 않게 살아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지. 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다시 봄 커피숍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들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엔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내를 도왔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2주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이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말없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손수레도 치웠습니다. 대신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부동산 관리였습니다. 가진 땅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퇴근 후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왔구나. 과일 또 샀어? 네. 제철 과일이라고 해서요. 그럴 필요 없는데. 아버지 드시라고요.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과일을 씻었습니다. 깎았습니다. 접시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봐. 네. 둘은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게 이야기, 회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죠. 도윤아. 네. 오늘 같이 밥 먹을까? 좋죠.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집에서 해 먹자. 내가 해줄게. 아버지가요? 그래. 오랜만에 해볼까 싶어서. 도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거의 보지 못했었죠. 뭐 해드릴까요? 그냥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제식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이젠 펴져 있었습니다. 느린 듯하지만 능숙한 손놀림. 도윤은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30분 후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밥.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도윤은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때? 맛있어요. 예전 맛이 나나? 네. 똑같아요. 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해주던 방식이거든. 기억하고 계셨어요? 잊을 수가 없지. 매일 해주셨으니까.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찌개 냄비가 비워졌습니다.
밥그릇도 비워졌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마음도 불렀습니다. 식사 후 도윤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저 끝내고 나와 앉았습니다. 아버지, 왜? 제가 전화 한 통 해도 될까요? 누구한테? 아내한테요. 같이 저녁 먹자고 할게요. 재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러. 도윤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여보, 지금 시간 돼? 아버지 댁으로 와. 같이 있자. 진짜? 가도 돼? 응. 아버지가 오래. 금방 갈게. 30분 후 아내가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어. 케이크는 왜? 오늘이 저희 가게 오픈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아버님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재식은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셋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날 일, 정말 죄송했어요. 재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났어. 하지만 너희가 변한 걸 봤어. 그걸로 충분해. 재식은 도윤 부부를 봤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었어. 배신감도 들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어. 너희도 힘들었을 거라고.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아버지, 물론 잘못된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나? 재식은 창밖을 봤습니다. 만약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서먹했을 거야. 서로를 모른 채 살았겠지. 그런 의미에서 그날은 시작이었어. 도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가? 용서해 주셔서요. 재식은 도윤을 봤습니다. 용서라는 게 뭔지 아냐? 네. 있는 게 아니야. 기억하되 함께 앞으로 가는 거지. 재식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함께 가자. 이제부터는. 네, 아버지. 그날 밤 도윤 부부는 늦게까지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었습니다. 옛날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나도. 아버님이 많이 편해 보이셨어. 응. 우리도. 차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시간들, 실수들, 후회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며칠 후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도윤아. 네, 아버지. 오늘 같이 밥 먹을래? 도윤은 웃었습니다. 좋죠. 몇 시에 만날까요? 6시. 내 가게 앞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만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헤어질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네. 기다릴게요.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모습.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날 거니까요. 석 달 후. 다시 봄 커피숍 안.
도윤과 아내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창가 자리엔 아버지가 앉아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이제 이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윤이 커피를 가져다 드립니다. 아버지, 커피요. 고맙다. 아버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봄날의 햇살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따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선택하는 쪽을 사람들은 부모라고 부릅니다. 버림과 용서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한 번의 실수로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그 실수를 딛고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려는 의지였습니다.